외도가 발생하고 난 후에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외도를 했다. 외도가 발생했다는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외도하는 사람은 내가 외도하기 전, 그러니까 외도하기 이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아내 외도든 남편 외도든 간에 내가 외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딱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외도하는 사람도 외도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에요. 새로운 인생. 지금까지 인생하고는 완전 다른 새로운 인생입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외도하는 상대인 미혼이든 이혼이든 또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간에 누가 되었든 간에 외도 상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유부녀를 만나거나 또는 유부남을 만났어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상간자도 본인이 외도와 연결이 됐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남편이 외도를 했다, 아내가 고통을 받고 아내가 외도를 했다, 남편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외도를 했어. 그래서 아이가 고통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거나 또는 아빠가 외도를 했어. 그런데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아이들 얘기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그 고통을 받는 순간부터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외도하는 사람, 상간자들이 왜 새로운 인생을 사느냐면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증심리장애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중증심리장애의 인생을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날까지. 언제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내가 언제 외도할지는 몰라요. 그럼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중증심리장애로 또는 악화되면은 위중증심리장애, 한마디로 하면 정신병자로 살아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상간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잘 왔는데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중증심리장애인 인생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중증심리장애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중증심리장애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 내가 배우자 외도를 알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알기 전까지는. 그런데 배우자 외도를 딱 알고 나면은 뭐가 발생하냐?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는데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 기존의 인생은 못 삽니다. 무조건 어떤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 좋죠? 새로운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그동안 잘 살았어. 잘 사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 수도 있고 더 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살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못 살았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러면은 뭘로 바뀝니까? 새로운 인생은 더 잘못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새로운 인생은 더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보다 전혀 다른,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잘 살았던, 잘못 살았던 상관없이 뭐가 만들냐면 최악으로 살게 될 거냐 아니면은 최고의 행복으로 살게 될 거냐, 딱 둘 중에 하나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해봐요. 본인들 자신이. 자, 외도하는 사람 생각해요. 지금부터 외도하는 순간부터 최악으로 갈래요? 아니면 최고의 행복으로 갈래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동안 잘 살았던, 잘못 살았던 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본인이. 이거는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은 이거를 새로운 인생에서 끝나는 게 언제냐? 그 새로운 인생이. 최악이 됐든 최고가 됐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죽을 때까지. 왜? 어차피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는 백이 없습니다. 한번 발생이 되면 악화만 될 뿐이지 회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냐면 중증심리장애라든가 외상 트라우마는 뭐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왜? 이 마음의 문제는 심리 습관의 문제거든요.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인식의 습관 문제다. 그러면 인식되는 게 다 뒤바뀌어 버려요. 내가. 그게 나한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의 문제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습관이잖아요.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모릅니다. 즉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냐? 외도하는 사람이나 상간자는 과거를 돌아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과거를. 왜? 좋아 죽는 병이잖아요. 자기만 좋아 죽는 병이거든요. 대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은 다 적이 돼버리다 보니까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만 좋아지는 병이거든요. 그때 고통스러운 게 누구도 포함됩니까?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내 배우자도 포함되고 내 가족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과 상간자는 중증심리장애는 자신만 나머지는 다 고통을 받습니다. 즉 자기가 무너져버림으로써 타인을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남이 아프단 말든 무슨 상관 있어요. 나만 좋으면 되지. 안 그래요? 내가 가서 뒤통수 한 대 딱 때리고 가지고 있는 돈 확 뺏었어. 그 사람이 아프단 말든 무슨 관계 있어요? 내가 힘 있어가지고 딱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돈을 뺏은 건데 그죠? 난 즐겁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앞에 네가 있었던 네가 잘못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그리고서 이 자신만 좋으면 돼. 그만이에요. 자신만 좋으면. 자신만 좋으면 인생을 삽니다. 자, 그게 최악일지 최고일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들도 자기가 쓰레기인 줄 모르면 쓰레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그게 제일 좋은 보석으로 보이거든요. 맛있는 된장국과 똥을 구별을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저거 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말 한마디 했다가 그 사람은 이제 공격받습니다. 그런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요즘 추세죠? 요즘 추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본이 뭡니까? 중증심리장애로 살아가는 거를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중증심리장애는 곧 뭐예요? 중증심리장애는 곧 행복이에요.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중증심리장애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아. 지금은.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 외상 트라우마인 사람들은 뭘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이니까 고통만 없애줄게. 그래서 바로 고통을 없애면서 중증심리장애를 딱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아니 고통받는데 빨리 고통 없애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해준다는데 요즘 추세잖아요. 그래서 중증심리장애 훅 들어가면은 뭐 중증심리장애가 발생되면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만 만족되고 자신만 편하면 돼요. 그러면 다 됐어. 이게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받던 사람을 중증심리장애로 딱 집어넣어버리면은 편안해집니다. 안정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된장이 더 이상 맛이 없습니다. 그 맛있는
된장 맛없습니다. 삼겹살이 맛이 없습니다. 썩어야 맛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어도 깨도 못 먹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한마디로 은과 통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들을 맛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음식을 비유를 하는 건데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특정한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중증 심리장애로 집어넣어 버림으로써 자기만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대세가 아니라 이게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아예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상식이 돼버렸어요. 상식. 이게 중증 심리장애로 가서 행복을 느껴야 편안하고 만족을 느껴야 그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게 상식이 돼버린 사회가 됐어요. 상식. 제가 방금 전에 이 외도 포럼을 하면서 제가 여기 계시는 참여하신 분들한테 넋두리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외도 포럼을 시작한 게 9년 됐습니다. 만 9년입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 한 게 2016년 4월입니다. 그래서 이 외도 포럼 9년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상식이 이렇게 됐지? 이제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내가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제 그거를 이제 잠깐 언급했었는데 바로 뭔 얘기냐면 외도하는 사람, 상간자,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 다 중증심리장애 목표가 어디예요? 중증심리장애를 행복으로 최악으로 사는 거를 목표로 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면 최악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 자녀들이 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다행이죠. 관심을 제발 갖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왜? 최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만 좋으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관심 가지면요. 자녀들이 인생이 다 날아가요. 관심을 아예 끊어. 인연을. 그러면 자녀는 최소한 내 손으로 부모 손으로 자녀를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슬프지만 야 자녀 큰일 납니다. 이 배우자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될지는 몰라요. 인생 끝났어요. 이 사람. 그 사람 인생 끝났어요. 어차피 그 사람 거 다 내 거니까. 왜 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배우자 재혼을 하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든 현재 있든 뭐 하든 간에 배우자의 인생 끝났어요. 왜? 나만 좋으면 그만이거든요. 나만.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어긋났다? 그럼 가만 안 있어요. 왜? 가만히 못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고통받다가 편안해지잖아요. 고통받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못 견딥니다. 본인들이. 왜? 극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악화돼본 경험만 갖고 있거든요. 극복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 자기 딴에는 극복했어요. 행복해졌잖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즉 외상 트라우마인 사람들을 중증 심리장애로 빠져서 너가 행복하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됩니다. 경험해봤잖아요. 엄청 편안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네 이렇게 가면 편안해지고 이렇게 돼. 솔루션도 주고 조언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뭐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 파괴된 거는 둘째치고 니도 인간답게 살면 안 돼.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자, 외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상간자면 내가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보니까 이거 중증심리장애 아니거든. 본인들은 아니라 그래요. 절대요. 나 문제 없거든. 이라고 얘기를 네가 문제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주특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받던 사람이 중증심리장애에 딱 되면은 다 탓해요. 누구? 외도를 한 배우자를 탓하고 상간자를 탓하고 탓을 많이 합니다. 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 내가 잘 되잖아요. 내가
유부남 유부녀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 막 즐기자. 그거는 내가 행복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을 뿐이지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안 좋은 일, 애한테 안 좋은 일 생기고 누구한테 안 좋은 일 생기고 다 외도한 옛날에 20년 전에 외도했던 그 이혼했던 그 전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그때부터 내가 인생이 꼬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중증심리장애는. 왜? 최악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누구 있어요? 목적관계.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직장 상사 후배 막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팬들도 있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다 목적관계인데 이 사람들 인생 다 파괴합니다. 인생 다 파괴해요. 왜? 그래야 내가 만족되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통제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행복의 기준이 중증심리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라는 놈도 있어요. 돈과 재산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권력을 갖고 뭐 하는 게 있어요. 나만 가지면 돼요. 나만 가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아니면 이용하려다 거꾸로 이용당하거나. 그러다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죠. 돈 많이 벌려고 그러다가 지 돈 다 뺏기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사기당한다 그러잖아요. 흔하잖아요. 5% 줄게. 지금은 금리가 예를 들어서 2%야. 근데 3%씩이나 차이나. 여기다 날린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해봤잖아. 그래서 이제 중증심리장애를 이렇게 그게 행복인 줄 알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 뇌 상태라면 꼭 외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외도는 범죄라는 개념에 안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범죄에다 피해자 가해자로 넣으면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달라요. 그래서 이 중증심리장애 관련된 이럴고 그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생은 최악으로 가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걸 지금 현재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들 자신들도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편안해지면 치료된 거고 행복이라고. 지금 본인들이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은 여러분들이 절대 살아가서는 안 되는 최악의 인생인데 최악이 뭔지를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 보니까 진짜 편하거든요. 그게 최악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 관심 가지면 관심 가질수록 아이 심각해집니다. 내 배우자 관심 가지면 관심 가질수록 얘 심각해집니다. 팽개 쳐야 돼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든 말든 팽개 쳐야 돼요. 그래야 내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도 소유물이고 이제 물건이에요. 물건이라고요. 배우자도 물건이고 인간관계 모든 게 다 물건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 물건들을 위해서. 아니 니들이 다 내 거야. 그거를 위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이거 중증심리장애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이 외도 발생 고통받는 사람 나 그래서 편안해지려고 이혼하려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혼은 대처법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렇게 가는 게 행복이라는 상식으로만 이렇게 바뀌었느냐? 원인은 간단해요. 원인은 외도는 심리 문제로 알아요. 즉 어떤 문제 때문에 외도가 발생한 줄 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해결하면 무조건 중증심리장애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외도 문제는, 외도가 발생했다. 외도하는 사람, 상간자, 고통받는 사람, 중증심 이장의 외상 트라우마 얘기하는 이유는 마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심리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느냐? 9년째 하고 있어요. 그것도 포럼에서만. 그 전에 십몇 년 동안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이거는 다 알려야 되겠다. 마침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지금 상담하면서 외도 상담 십몇 년 됐다, 20년 됐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외도 상담 누가 시작했는데요? 말을.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제가 한국에. 정말 안타까워요, 많이. 마음 문제.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럼 최악만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최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증심이자로 가니까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옛날부터도 그래서 계속. 그래서 치료하자. 뭐를 치료하자? 심리치료 말고, 정신치료 말고, 마음 문제니까 마음 치료를 하자. 근데 이 마음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습관의 문제잖아요. 이 습관 누가 만들어요? 습관은 책 읽는다고 습관 만들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영상 보고 이해됐다고 습관 만들어지나요? 아니에요. 습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면 사람들 다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게요. 습관은 오로지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습관이에요. 시행착오가 뭡니까? 괜찮아졌다가 힘들었다가 괜찮았다가 힘들었다.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느 일정 시점 되면은 이제는 괜찮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 또는 스트레스 상처되는 게 들어와도 내 스스로가 딱히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걸 우리는 자가 면역력이라 그래요. 저절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면은 중증심이 장애가 됐던 외상 트라우마가 됐던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면은 최악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 드디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드디어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내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상식 파괴의 상식이 아닌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이가 행복해지고 내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배우자가 행복해지고 목적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함께 돈 벌고 막 공동적으로 갑니다. 요즘 뭐 돈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중증심 이장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요. 간단해요. 돈 갖고 싸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왜? 나 만족하려고 그러면 너 걸 뺏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최고의 행복으로 가려면 누구든 나를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나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나를 만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그냥 행복해져요. 내 배우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배우자가 행복해져요. 내 목적관계 있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내 가족들이 행복해져요. 이 가치는 어느 용도로 씁니까? 어느 용도로? 내가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정당한 대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말 그대로 풀빵이란 말이죠. 그거는 옛날 얘기고 뭐 붕어빵을 하나 사 먹더라도 얘도 한 개 나도 한 개 그러면서 진짜 맛있고 다 뿌듯하고 그런 행복감을 갖게 이게 만드는 이 가치가 그 용도를 씁니다. 그 용도로. 나만 만족하고 타인들이 고통받는 그런 용도를 안 써요. 이게 최고의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금 습관의 문제인 이 마음 문제가 있는 거를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되돌려야 돼요? 습관의 문제를. 지금 이 습관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마디로 최악의 인생, 파괴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습관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그럼 파괴하는 습관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뭘로 돌려야 돼요? 되돌리는 거는 파괴의 습관을 행복의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행복 습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행복의 습관.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살아오다 어느 날 나에게 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한 거고 어느 날 나한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해서 갑자기 파괴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자, 이 파괴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생긴다 그러면 우리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려서부터 중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정신과 치료 왔다 갔다 거리고 그거 원인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맞다고 애들한테 솔루션 내고 약물 치료하고 애들이 점점 왔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죠. 고등학교도 제대로 생활을 못했죠. 대학 생활은 말도 못할 거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뭐하고 30대 40대 이렇게 돼서 죽고 싶어지고 자살 아시죠? 왜? 그 충동을 느끼고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살인 충동을 느끼고 막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거 좀 아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치료 시작한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고 싶어서요. 왜? 최악이 아닌 최고의 행복의 길이 있으니 살고 싶어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 전부가 피로에 의해 가지고 자기 인생 그동안 수십 년을 십수년을 인생 다 날렸는데 이렇게 살아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돌리려고 해요. 아직은 고통을 느끼니까. 아직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도하는 사람, 상간자든 고통을 받는 사람이든 본인이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를 걸쳐서 중증심리장애로 가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이런 상식과 같은 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새로운 인생을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 돼요. 최악을 찾든 최고를 찾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평범한 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평범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바탕이 파괴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만족이 돼요. 범죄 왜 저지릅니까? 자기 만족하려고 저지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나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즐거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요. 그게 바로 파괴 습관이거든요. 파괴 습관. 그래서 이거를 행복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파괴를 행복으로 전환시키려다 보니까 이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습관은 오로지 나 혼자만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만이 바꿀 수 있어요. 자신.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더 안 바뀌어요. 자, 습관을 만들 때는 타인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강연하다 보니까 맞아, 이해됐어. 그날 습관 생기나요? 안 생긴다니까요. 강연을 100개, 1000개, 10,000개 들어서 습관이 생기나요? 안 생긴다니까요. 이해된 거를 실천을 하는데 잘 안 돼. 노력하고 또 안 됐다가 힘들었다가 또 노력하고 안 됐다가 힘들었다가 또 노력하고 이게 시행착오 과정이라 그러거든요. 계속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왜? 내가 이해했던 거를.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스트레스, 상처가 뒤로 오면은 분명히 스트레스, 상처 들어오면 힘듭니다. 누구나. 스트레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상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또는 답답해, 짜증나, 화가 나.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좋아져. 그 스트레스 상황이. 그게 스스로가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스트레스 힐링 습관, 그리고 상처 치료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행복 습관이에요. 이게 행복 습관이라고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중증심리장애 치료하고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통해 한다 했어요? 행복 습관으로 가려다 보니까 습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즉 재발됐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 이걸 계속 반복. 우리는 이걸 재발을 예방한다 그래요. 왜? 중증신장 외상 트라우마를 가면 안 되니까. 재발을 예방하면서 결국은 행복 습관인 치료 습관, 힐링 습관을 만듭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가치료법이잖아요. 이게 마음치료예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는 조언을 안 합니다. 상담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식이 뭡니까? 조언 없고 상담 없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됩니다. 돼요. 자가치료법, 자가치료 원리가 그거거든요. 그냥 이거 만들치거든요. 그게 마음치료예요. 마음 문제, 습관 바꾸는 문제거든요. 습관은 조언한다고 굉장히 좋은 말이라 해서 습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상식이 뭡니까? 파괴돼서 파괴시키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 이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왜 고쳤습니까? 지부터 고치라 그러세요. 내가 고치지 못하니까 타인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파괴의 습관을 행복의 습관으로 바꾸는 자가치료법이 있습니다. 하세요. 단, 이렇게 파괴의 습관은 외도하는 사람, 상간자, 고통받는 사람, 즉 중증심리자의 외상 트라우마 관련되는 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가해를 할 수도 있어요. 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새로운 인생이라 그래도 그렇죠. 최악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반대로 듣죠, 여러분은. 난 아니야 라고. 그 중증심리장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아, 나는 아닌데. 중증심리장애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로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살아왔던, 잘못 살아왔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이제부터 살아갈 인생을, 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잘못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 설령 내가 지금 현재는 잘못 살았구나, 내가 과거에. 자, 보세요. 중증심장애를 가진 사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한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한테 뭐가 문제 생겼어요? 잘못된 습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 사는 거는 더 잘못 사는 게 되는 거고요. 잘 살아온 건 뭡니까? 다 잘못 살아온 걸로 그렇게 의식,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가짜 상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아, 이게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뭐인데,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허상이라고요. 그거 치료하려고 들면 안 돼요. 내가 습관을 행복 습관으로 전환하다 보면, 아, 내가 옛날에 그래서 돌아보면은, 내가 치료하고 돌아보면, 잘 살아왔던, 잘못 살아왔던, 마치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날에 치약과도 같은,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쭉 뿌려놓고 쓱쓱쓱 빼가지고 하면 먹을 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아나 봐요. 농사를 하나 진다라고 치면 밭을 일궈야 되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 편안합니까?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나름 열심히 밭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 그것도 있죠. 거기에 또 때 맞춰가지고 난 집에서 자고 싶지. 즐기고 싶지요. 골프 치러 가고 싶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거기다 씨앗 하나 더 심잖아요. 자, 해서 이제 애들이 커갑니다. 그러면 잡초들이 막 있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해도 또 관리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그것도 또 감시도 해야 되고. 맞잖아요. 어부지리로 가지고 가는 범죄자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아요, 좀? 눈 깜빡할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사라져 있다니까? 내가 애지중지 키워놨던 것들이. 요즘 그런 세상이잖아요. 왜 나만 편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으로서 뭐 해서 이제 다 이거, 그럼 또 따는 노력도 해야 되죠. 그걸 또 뭐를 해야 됩니까? 그냥 따가지고 그냥 먹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음식에도 넣어야 되고, 저기 음식, 그럼 조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거를 나 혼자 먹느냐? 내 가족도 먹고요, 누구도 먹고. 아니, 사소한 거 하나도 그렇게 노력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고 그런 행복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남이 갖다 주는 줄 알아. 남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우리 집이 좀 이렇게 먹을 게 조금 여유가 좀 생겼어 그러면 옆집에도 비록 가난하지만 옆집에도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도 조금 뭔가 하나를 안 남겼으면 또 가져다가 또 이거 나눠 먹어. 그러니까 예전엔 그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본인이 좀 남는 거를 만들려고 들지 않아요. 왜? 옆집에서 갖다 주니까. 갖다 주잖아요.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노력은 안 해요.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왜? 자기 여유를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해요. 대신 뭐를 하고 있어요? 내일도 갖다 주겠지? 왜? 나는 오늘 골프 치러 간다니까? 마치 배짱이하고 개미와 배짱인가요? 마치 개미와 배짱이 같아요. 그래서 배짱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지 권리인 줄 알아요.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그거를. 이게 상식이에요, 지금. 이게 상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상식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게 상식이라 그러면은 이미 중증심리장이 된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런데 그 내로남불이 돼버리면 이미 나는 중증심리장애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외도가 발생을 했다. 무조건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외도하는 사람이든 상간자든 고통을 받는 사람이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5월달부터는 제가 인생 처세술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얘기가 나옵니다. 외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나 치료하란 말 안 합니다. 마음 치료 얘기 안 합니다. 살아가는 방법. 인생 파괴자로 살아가는데 최소한 자녀 무너뜨리지 말고 배우자 무너뜨리지 마라.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해놓고 최악으로 가라고. 그래야 범죄자가 돼도 이 사람들 피해 안 줄 거 아니에요. 진짜 대처하는 방법. 내가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그러면은 상간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쎄쎄쎄 만만세요. 그러면 내 와이프에게 남편 대용을 하나 만들어 주시던가. 예뻐라 해주고 쎄쎄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 주고 외도하는 게 그게 처세술이에요. 지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아이들에게도 성인이 되면 결혼할 때 되면 뭐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유부남 유부녀 아니면 사귀지 마 라고 얘기를 해도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실전 처세술입니다. 그게 아니면 범죄자 돼요. 무조건. 그거 범죄자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본인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으라는 얘기가 과거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과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최악으로 가느냐 최고로 가느냐 딱 둘 중에 하나로만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최악이 아니냐 최고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에요. 정해진 대로만 갑니다. 난 아니야 이미 갔단 얘기예요. 얘기하세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어디 갔더니 상담 한 번에 저 다 해결됐어요. 인생 끝났단 얘기예요. 그 상담사 매우 심각한 사람이에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최소한 우리가 이혼을 한다 뭐를 한다 그거 대처법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 내 인생이 외도하는 사람 상간자든 고통받는 사람이든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지금 살아야 돼요. 살아가지고 있어요. 안 살 거예요? 그럼 자살하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 새로운 인생 살지 마. 그래서 학지기 삘이잖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배우자고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라고요. 그게. 이걸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도하는 사람이든 상간자든 고통을 받는 사람이든 왜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어차피 최악으로 갈래요? 최고로 갈래요? 최악으로 가는 건 정해진 수순대로 그냥 갑니다. 근데 최고로 가려면 파괴 습관을 행복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치료, 유일한 치료법, 전 세계 유일한 치료법입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 치료법이 왜 한국어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영어, 일본어 못합니다. 그런데도 왜 영어, 일본어가 존재할까요? 치료법이. 외국인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외국인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중증 심장의 외상 트라우마 똑같아요. 악화돼서 그 만족스러우면 상식인게 이미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만 행복하면 내가 상식으로 된 거 이거 그대로 수입에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입할 게 따로 있죠. 어떻게 파괴 습관 만드는 거를 수입을 해요. 저는 좀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각자 개인 자기 자신의 인생이 걸린 얘기잖아요. 나의 인생에 의해서 내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 보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 나 매우 심각해졌구나. 제가 아주 단언합니다. 전문가는 저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중증심리장애라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상담하고 뭐하고 어쩌게 돼서 치료한다고 뻥치는 그런 사람들, 상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니야? 파괴 전문가들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